도대체 트럼프는, 머스크는 왜 이러고 있을까? 왜 최근 들어서 학종 연행이 빅테크 산에 많이 생겨나고 있고, 왜 AI 회사들이 갑자기 로봇을 만든다 그러고, 왜 갑자기 막 펀딩을 해가지고 덩치를 키우고, 왜 갑자기 정부 조직 내에서 이런 막 머스크 추종하는 인사들이 많이 늘어나고, 또 왜 갑자기 머스크를 정부 효율성위원회 위원장으로 만들었고, 왜 머스크는 트럼프의 별장에 가서 국가 원수들을 뒷짐지고 한 손으로 이렇게 맞이하고, 그걸 왜 또 트럼프는 가만히 내비두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풀리지 않는 의문들, 그런 거에 대한 단초, 이걸 제가 나름대로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정입니다. 오늘은 약간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이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봄이 오기 전에는 항상 이제 시냇가에 가면 이제 얼음 밑에 물이 흐르는 소리가 점점 커지죠. 그래서 경칩 지나고 입춘 지나고 이러면서, 그때 이제 나중에 봄이 오면 얼음이 다 녹고 개울가에 버들가지들이 피어나고 그럽니다. 그것처럼 세상의 모든 현상들은 징조가 있죠, 그죠? 징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드리고자 하는 얘기들은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얘기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뭐 안 맞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유수를 진짜 엄청 많이 스터디하고 미국의 많은 레포트도 보고 그러는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 들어서 어렴풋이 그림 같은 게 그려진 게 있어요. 그걸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이제 미국 주식을 투자할 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얼개 같은 거일 수 있어요. 말씀드리니까요. 혹시 뭐 생각이 다르시더라도 얼마든지 뭐 다를 수 있고요.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뉴스가 너무 많은데요. 그 중에 그냥 몇 개만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트럼프, 일론 머스크 축근을 줄줄이 기용, 차기 IT 정책을 주목, 이렇게 된 뉴스예요. 그래서 보면 다 이렇게 임명했다는 다 그런 뉴스예요. 다 트럼프 측근, 페이팔 마피아 출신이거나 머스크와 같이 친구였거나 일론 머스크 가족이거나 이런 사람들, 사업을 같이 했거나 이런 사람들 임명하고 있다는 그 뉴스고요. 두 번째, 이제 트럼프 취임식에 줄대기 경쟁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기부금 낸 거 있어요. 도요다도 100만 불 내고, 저커버거도 100만 불, 아마존, 제프 베이조스 배사장도 100만 불 내고, GM의 사장도 이제 100만 불 내고, 오픈 AI 이분도 100만 불 내고, 포드 자동차 이분도 이제 돈을. 그래서 토탈 모금된 게 1억 6천만 달러 정도 된대요. 바이든 취임식 때는 6,200만 달러 모금이 됐대요. 그러면 1억 6천만 달러하고 6,200만 달러는 거의 2.5배 정도 되죠, 그죠? 그리고 취임식에 1억 6천만 불이면 아직도 모금 중인데 그래요. 1억 6천만 불이면 도대체 돈이 우리 돈으로 2천 한 500억 정도 되겠죠, 그죠? 와, 진짜 뜨르르 합니다, 그죠? 취임식 엄청 세게 화려하게 할 것 같고, 또 이번 취임식에는 1800년대 이후로 처음으로 해외 정상들이 초대가 된대요. 이것도 트럼프가 남다른 점이죠. 그러니까 해외 정상을 이렇게 자기 원하는 사람만 초대하는데, 시진핑도 초대를 받았다 그러고, 아르헨티나의 그 밀러 대통령 거기도 초대받았다 그러고, 우리나라는 지금 초대받은 분이 유통그룹의 그분하고 이제 한두 명 이렇게 의원 두 분하고 이렇게 있다 그래요. 그렇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 빅테크들의 행보를 보시면 엄청 활발하게 막 이제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 하면, 트럼프 행정부하고 일론 머스크가 함께 어떤 미국의 중국을 견제하기 위하고 또 압도적으로 경쟁력의 우위를 만들어야 될 산업이 생겨 있고, 그 산업을 지금처럼 가만히 정부에서 많이 개입하지 않는 상태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중국의 추격을 뿌리치기가 어렵다는 생각으로 머스크와 손잡고, 또 다수의 빅테크 회사들하고 손잡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 산업에 올인하기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머스크를 정부 효율부 구조조정위원회에 거기에다가 예산 줄이는 거에 임명을 하고, 또 한편으로 머스크와 친한 사람들을, 그 기술 생태계에 있던 사람들을 행정부 조직 내로 대규모로 지금 진입을 시키고 있는 중이고, 이건 제 생각에는 이제 정부 예산을, 과거형 산업의 예산을 줄여서 새로운 AI 산업, AI와 연관되어 있는 자율주행, 로봇, 그리고 또 양자 컴퓨터, 이런 신산업 쪽으로 정부가 개입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라의 주된 투자의 방향을 과거형 산업에서 미래형 산업으로 바꾸려는 노력을 하기 시작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개인적인 욕심 때문이라면 이제 일론 머스크하고 저커버그는 사이가 안 좋죠, 그죠? 그리고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CEO도 워싱턴 포스트지를 통해서 끊없이 트럼프를 막 이렇게 깠던 사람이에요. 다 돌아섰어요, 지금. 애플 CEO도 돌아섰고, 아마존도 돌아섰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전부 다 트럼프 진영으로 속속 모여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가만히 보시면 앞으로 AI가 미래를 위해서 국가의 패권이 걸린 엄청 중요한 산업이고, 그 산업에 있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반도체 수출도 통제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반도체는 엄청 지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양자 컴퓨터도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자율주행도 미국을 따라오고 있고, 위성 네트워크도 지금 최근에 발사에 성공했잖아요. 그 끝없이 이제 늘리겠다고. 지금 중국의 추격이 가파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 미국은 이걸 민간 회사에 계속 맡겨놨다가는, 민간 회사들이 돈이 안 되면 안 하니까 정부에서 나서서 이 산업 생태계를 앞장서서 부양하려고 작심을 한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 관련해서 우리가 미국에 대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모든 게 어느 날 갑작스럽게 온 일이 아니라 트럼프의 머릿속에, 머스크의 머릿속에, 페이팔 마피아의 머릿속에 오래전부터 있었다라는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트럼프는 머스크를 엄청 지켜 세우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요즘 머스크가 트럼프 집에서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거기서 외국 정상들도 만나고요. 만나는 사진을 보면 오늘 뉴스에도 나왔지만 위에 자기 아들을 목마를 태운 상태에서 다른 나라의 총리랑 악수하는 사진이 트럼프 별장 배경으로 사진이 노출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트럼프는 머스크에게 힘을 많이 실어주고 있는 거고, 실어주는 목적이 어떤 은혜갚기라는 그런 1차원적인,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얕은 그 목적이 아니라 미국을 중국보다가 압도적인 기술 패권국을 만들기 위한 서로 간의 모종의 합의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머스크와 머스크를 추종하는 페이팔 마피아, 또 다른 많은 VC 업계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정부 요직에 다 앉히고, 정작 머스크는 의회의 예산도 자기도 맘대로 통과된 것도 나 싫다고 그러고 그럴 정도로 정부 예산에 대해서 막강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공동으로 임명이 됐고, 그러면 예전에 있었던 구산업 생태계 예산, 그동안 급하지 않는 보조금 예산 이런 걸 깎아서 이쪽에 기술 생태계에 막 투자를 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머스크의 XAI가 결국 자율주행에 필요한 많은 물리적 공간을 이해하는 AI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줄 것 같고, 물리적 AI라는 거는 자율주행에서 엄청 중요한 거죠. 그 머스크의 XAI에 대해서 이번에 63억 달러인가 펀딩에 성공했는데, 돈을 대준 게 누구였냐면 엔비디아 이런 데서 돈을 대주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돈 대준다 그러고. 그런 현상들을 보면 미국의 빅테크들이 이제 점점 이제 그 경계를 허물면서 함께 손잡고 기술 패권을 이뤄보자라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기 나온 거 보면 빅테크 전쟁터 AI 로봇이라고 민첩하게, 제가 로봇 저번에 한 말씀 드렸었죠. 여기에 앞으로 물리적 공간을 이해하는 AI의 가장 큰 수요처는
로봇과 자율주행이 될 거예요. 둘 다 PC 밖으로 나와야죠. 그죠? 컴퓨터 밖으로 나와야 되니까 요 산업이 커지게 되면 저절로 자율주행 차들 로봇이 막 세상을 굴러다닐 것 같아요. 글로벌 AI 로봇 시장 규모가 2021년도에 956억 달러였다가 2030년에 1,800억 달러로 커진다고 그러고, 그 중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은 2021년에 14억 달러이다가 349억 달러로, 이러면 이게 몇 배가 느는 건가요? 23배가 늘어난다고. 이 물리적 공간을 하는 이쪽에 미국하고 중국이 살을 걸고 여기에 한판 붙었다. 기초되는 기술 기반은 AI고, AI를 활용해서 자동차 산업이 엄청 크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 세계 원유 시장 다음으로 큰 시장이 자동차 시장인데, 그 시장, 그 디바이스 시장에 자동차 산업 자체 앞으로 능가할 새로운 디바이스 시장이 있다면 폰 시장이 아니라 저는 로봇 시장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큰 것 같다. 그래서 로봇에 대한 투자도 이제 앞으로 미국에서 규제도 많이 풀고 많이 늘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여기에 또 이제 우리 팔란티어 같은 회사도 또 영향을 끼칠 거예요. 왜냐하면 구시대의 산업, 거기에 로키드 마틴 이런 것도 이제 구시대 산업이라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거죠. F-35 그 첨단 전투기 그 돈이 뭐 엄청 비싸게 들어가는데, 그거 하느니 드론 싸게 만든 50만 달러짜리 드론이 F-35랑 맞먹게 뭐 어느 적의 뭐 전차를 파괴하고 적의 뭐 미사일을 파괴하고 그런 세상으로 되어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비싸게 들어가는 자본 집약적 산업에서 기술 집약적 첨단 산업으로 정부의 예산을 이쪽을 줄여서 이쪽을 늘리겠다. 그럼 거기에 최근에 보면 이제 팔란티어가 연합전선을 점점 늘리고 있죠. 안드릴하고도 협약을 하고, 수직 이착륙기 회사랑도 협력을 하고, 또 당연히 AI 뭐 플랫폼 회사들하고 당연히 또 협약을 계속 늘려가고 있고, 이 모든 징조들이 미국에서 AI와 연관되어 있는 빅테크 산업들, 첨단 산업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규제를 풀어주고 앞으로 이 산업을 진흥시키려는 어떤 노력의 징조가 이제 막 출발했다. 트럼프 정부는 아직 출발도 안 했는데 얼마나 많은 이 시장에 이런 징조들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로봇 산업에 대한 이런 긍정적인 전망들도 막 쏟아지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또 오픈 AI도 로봇에 진출한다고 막 부랴부랴 이러고 있는 중이에요. 자체 개발 M&A 가능성도 있다 그러고, 엔비디아도 휴머노이드 로봇에 진입해 있고. 여러분 가만히 해보시면 차는 집집마다 한 대가 있거나 혹은 애들이 많이 크면 2대 있거나 이걸로 끝인데, 로봇은 그게 아니죠. 그죠? 가정용이 하나 필요하고, 뭐 사무실 가서도 필요하고, 또 뭐 연세 드신 분은 옆에서 자장가 불러주고 또 같이 놀아주는 쓰담쓰담 로봇이 필요할 수도 있고, 이제 또 결혼 안 하는 분들 많아진다는데 밤에 심심할 때 로봇하고 또 말동무하면서 서로 이렇게 재미지게 놀 수도 있고, 그 로봇이 앞으로 굉장히 큰 그 디바이스 산업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가 그 핸드폰이 PC의 마지막 진화 버전이면 그게 이제 스마트 글라스로 진화될지 모른다는 전망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동차가 자율주행으로 변해가고 그 다음에 자동차만큼으로 단위 디바이스 하나, 비싼 디바이스는 로봇이 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미국이 그거를 이제 준비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 그리고 새해에는 빅테크들이 AI 에이전트 시대가 열린다고. 그래서 뭐 여기에 얼마나 많은 빅테크들이 하고 있냐면, 우선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 플랫폼 애저를 통해서 에이전트 만든다고 그러고요. 365 코파일럿 통해서, 구글은 구글 어시스턴트 통해서 만든다고 그러고요. 애플은 시리와 애플 애플리전스를 통해서 또 특화된 에이전트를 먼저 출발시킨다고 그러고요. 메타는 AI와 메타버스 연결을 시도하는 한편 챗봇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플랫폼에서 실생활 작업을 지원하고 뭐 이런 걸 맞춤형 광고하고 이런 거 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오픈 AI는 새해 초에 오퍼레이터라는 코드명의 자율형 AI 에이전트를 출시하겠다고 그러고요. 이 돈이 다 어디서 나올 거예요? 저는 정부에서 규제 많이 풀어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미국의 그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장
격에 해당하는 분 리나칸 그분도 이제 그만두고 나가셨죠. 민주당 정부에서 있었던 규제 일변도의 빅테크 정책이 이번에 저는 확실히 바뀔 것 같아요. 그게 현재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인선을 보면 다 빅테크 출신이거나 기술 생태계 출신 분들이 많이 거기에 임명이 되고 있는 중이고, 관세 올린다는 얘기, 그 다음에 관세 올려서 그 돈을 갖고 또 이렇게 재원으로 활용하고 향후 10년간 미국 재정 적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될지도 모르는 감세 뭐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것들을 이런 기술 생태계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GDP 증가로 이렇게 메워나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안 할래야 안 해볼 수 없는 뉴스 프로예요. 과거에 트럼프 1기에는 이런 뉴스가 별로 없었어요. 오직 관세 얘기, 미국 우선주의 얘기만 잔뜩 있었는데, 지금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이 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미국 내 제조업 기반 실업률을 이제 이렇게 조금 줄이고 제조업 기반을 활성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미국의 국부를 증진시키는 노력 중에 하나고, 아마 트럼프하고 머스크가 정말 절실히 하고 싶은 일은 중국이 최근 몇 년 동안에 성장 불기를 만들었던 산업을 본 거예요. 반도체, 2차 전지, 전기차. 전기차는 진짜 어마어마한 글로벌에서 중요한 품목이에요. 정말 차 시장이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9천만 대 시장인데 그 단가가 평균 단가를 4천만 원 정도만 잡는다 그러더라도 진짜 3경 6천조인가요?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이에요. 단일 시장으로. 거기서 중국이 전기차를 통해서 유럽의 자동차 회사들을 어렵게 만들고 하면서까지 유럽으로 진출하고 미국 빼고는 다 진출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규제만으로는 안 되겠다. 우리도 산업을 키워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게 아닌가. 그래서 현재 트럼프 정부가 취임하기도 전인데 벌써부터 이런 기술 기업들의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해가는 합종 연행의 움직임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만 전적으로 의존하던 거에서 최근에 다른 쪽으로도 의존도를 높이고 있는 중이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에 투자한 게 130몇 조를 투자를 했는데 이제 다른 쪽도 투자를 슬근슬근 한다고 그래요. 엔스로픽도 뭐 아마존하고 메타가 또 그쪽으로도 투자한다고. 상호 서로 투자를 이리저리 주고받고 상호 서로 하는 영역을 서로 계속 확대시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보면서 자율주행도 그렇죠. 구글의 웨이모가 잘하고 있었건데 GM은 철수를 했는데 그 시장에 이제 테슬라가 거기에 끼어들고 있고, 아마존도 지금 숟가락 얹기 시작을 했고, 아마존도 지역 단위에서 자율주행차를 운행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급속히 줄어들 거라는 게 최근에 나온 뉴스 프로들이에요. 가만히 제가 많은 뉴스를 이렇게 서치하다 보면 트럼프 1기 때랑은 너무 다른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대부분의 증거들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미국이 빅테크 관련된 앞으로 첨단 기술에 관련돼서 중국이 아무리 규제를 해도 자꾸 따라오니까 안 되겠다. 이제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주주 중심 경영에만 맡겨두지 말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거를 그렇죠. 자율주행 그 전체 거리를 보면 중국 회사들이 훨씬 뒤늦게 출발했는데, 자율주행을 누적한 거리를 보면 중국이 훨씬 미국보다 몇 배나 더 누적된 주행 거리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중국에서는 사고가 좀 나더라도 이걸 산업에 필요하다 이러면 그냥 하게 내비두니까, 규제를 완화했으니까. 중국은 지금 12개 도시에서 자율주행차가 굴러다니고 있는 중이에요. 미국은 그만큼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쪽에도 이게 자율주행 산업이 구독 경제에 엄청 중요하니까 미국이 아마 획기적으로 규제를 풀어주고 이런 절차들을 진행하지 않을까. 그래도 여전히 관료 생태계에서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쉽게 안 변할 것 같으니까 대거 인력을 그냥 그렇게다가 교체를 해서 이제 규제 완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면 여기 관련해서 이제 자율주행, 그 다음에 AI가 만들어가는 드론, 수직 이착륙, 양자 컴퓨터, 로봇 이런 쪽이 다 트럼프 행정부 있는 동안에 과거의 규제 일변도의 미국에서 장려 위주의 미국으로 어쩔 수 없이 이 큰 어항에 자기 혼자 대장로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엄청 큰 상어 한 마리가 여기 들어와 버린 거예요. 중국이라는 상어가.
그래서 처음에는 이 어항에 들어오지 마라고 주제로 될 줄 알았는데 급격히 굴기를 통해서 생태계를 확장시키는 걸 보면서 미국이 마음을 고쳐먹었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게 필요한 자원은 석유 팔고 천연가스 팔고 그다음에 보조금 안 주고 관세 올리고 그럴 것 같고 그 돈을 가지고 기업들 법인세 깎아주고 그다음에 개인들 뭐 팁에 소득세 붙이는 거 안 해주고 이러면서 인기를 얻어가면서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까. 그게 제가 가진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저의 생각이라서 틀릴 수도 있습니다. 틀릴 수도 있는데 충분히 그럴 만한 에비던스가 여기 많이 노출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요. 그 관련 생태계들 주가들이 또 한 번씩 올랐어요. 그죠? 올랐으니까 또 눌림목도 기다리면서 이제 아예 저거 내 투자할 거 아니야. 그리고 저건 심포도야 하고 하나도 투자를 안 하시면요. 올라갈 때마다 부인하게 되고요. 그러면 시장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주식시장이라는 게. 강자 쪽으로 돈이 몰리잖아요. 그럼 뭘 팔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럼 팔아야 되는 인더스트리에 속하는 거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이거 싸요, 이거 좋아요 아무리 외치고 속으로 막 부글부글 끓어도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 계속 그런 현상을 반복하니까 주식시장은 그리고 인류 역사는 강자의 역사입니다. 정말 치사하지만 돈을 벌려면 강자 쪽에 붙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투자하는 제 여기 스쿨은 투자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스쿨이지 사회 정의를 논하거나 어떤 뭐 그런 다른 목적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점 꼭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 돈 벌어야 돼요. 너무나 중요하니까요. 사랑과 자유를 이룩하는데 돈이 너무나 중요하고 저는 그분님들 돈 버는 거에만 저는 관심이 있고 못 벌더라도 그래도 잃지 않게라도 해드리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도대체 트럼프는, 머스크는 왜 이러고 있을까? 왜 최근 들어서 합종 연행이 빅테크 산에 많이 생겨나고 있고, 왜 AI 회사들이 갑자기 로봇을 만든다 그러고, 왜 갑자기 막 펀딩을 해가지고 덩치를 키우고, 왜 갑자기 정부 조직 내에서 이런 막 머스크 추종하는 인사들이 많이 늘어나고, 또 왜 갑자기 머스크를 정부 효율성 위원회 위원장으로 만들었고, 왜 머스크는 트럼프의 별장에 가서 해외에 있는 국가 원수들을 뒷짐지고 한 손으로 이렇게 맞이하고, 그걸 왜 또 트럼프는 가만히 내비두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풀리지 않는 의문들, 그런 거에 대한 단초, 이걸 제가 나름대로 그냥 주절주절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얼음장 밑에 흐르는 물소리라서 끝까지 현실화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올라있는 주식들도 있어서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그런 주식들 매매할 때는 처음에 조금 사보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면 와 좋고요. 내려오면 눌림목이니까 조금 더 사야지, 이런 식으로 날짜를 나눠서 그렇게 하시면 그분들 훨씬 편해요. 훨씬 편해요. 지나놓고 보면요, 세상의 변화가 주가를 만들지, 그 매일매일 호가, 기관이 뭘 샀어요, 요긴이 뭘 샀어요, 유튜브에서 누가 뭐라 그래요, 주가 못 움직여요. 절대로 못 움직여요. 주가를 움직이는 거는 세상의 변화, 펀더멘탈의 변화라는 점 꼭 잊지 마시고, 경제 위에 정치가 있죠. 정말 그렇습니다. 정치 위에 안보가 있고, 그 꼭대기 위에는 뭐가 있을까요? 인간의 욕망,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고,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쓰담쓰담 하시는 그분님들 되시길 바라고요.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